네, 진설합니다. 45회 한능검 중급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 왕자 대광현에게 왕시성하사라고 돼 있어요. 얼마 전 발해 왕자 대광현이 이끄는 무리가 거란의 침략을 피해 우리나라로 넘어왔다. 왕은 대광현에게 왕시성을 하사하면서 종실족보에 기록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대광현은 그러니까 발해의 마지막 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란의 침략을 피해 넘어왔고 왕이 왕시성을 하사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은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이고요. 그 다음에 발해 왕자 대광현에게 왕시성을 하사했다. 이거는 결국 사성, 성을 하사했다는 뜻이에요. 요 사성 정책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광현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외에도 당시에 이제 그 명주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강릉입니다. 그 지역의 대호족이었던 김순식이 귀부를 해 오니까 그 김순식에게도 왕시성을 하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명망이 높았던 학사 그 박유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한테도 왕시성을 하사해서 왕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훌륭한 분들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다 자기 성을 하사하면서 이제 끌어들였던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호족 포용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또 하나가 있다면 결혼 정책이 있죠. 결혼 정책. 유력한 호족의 딸과 왕건이 직접 결혼해서 부인이 무려 29. 이게 좋을까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호족 포용 말씀드렸으니까 호족 견제도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심관제도 그 다음에 기인제도 요거는 이제 호족 견제입니다. 이제 사심관제도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저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 그러니까 김부 이분이 경주 지역 사심관이었는데 이제 이 지역을 이제 한 지역을 완전히 줘요. 알아서 해라 하는데 대신에 책임을 아주 무겁게 매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너는 그냥 죽는 거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인제도의 경우에는 유력한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 개경에 와서 머물게 한 일종의 인질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후삼국 통일 전에 배반했던 호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족의 가족들을 이제 처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실제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어쨌거나 이 태조 왕건의 업적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사실 선지는 너무 쉽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후삼국을 통일하였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 말고도 이제 여기 써놓은 정책들도 있지만은 이제 북진 정책. 이게 이제 서경을 중시했다. 평양이죠. 그 다음에 그 후녀 10조를 남겼다. 이런 게 있고 그 외에는 정계나 계백요서 같은 책을 지어서 관리들의 규범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왕건의 업적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교 관련된 걸로는 이제 만부교 사건 정도가 있어요. 이건 이제 거란과 관련이 됩니다. 거란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신들을 싹 다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거란 사신들이 들고 왔던 선물 낙타를 갖다가 만부교 다리에다가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낙타들이 그 만부교 다리 아래서 굶어 죽습니다. 그냥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 지금 여기 이제 발해 왕자 대광현까지 와 있는 마당에 거란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그런 외교적인 그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숙종인데 요 윤관이라는 분 같이 기억하셔야죠. 여진족 킬러요. 자,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조선의 세종대왕입니다. 사군은 최윤덕 장군, 육진은 김종서 장군이죠.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고려의 광종이고 초계 문신제는 정조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 있었던 사회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고려시대의 사회제도입니다. 의창을 만들었다라는 게 있고 나머지 가가 있는데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고려시대의 사회제도가 아닌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상평창을 두었어요. 이건 고려가 맞아요. 물가 조절 기구였습니다. 나와 있네요. 빈민을 구휼할 목적으로 제위보를 조성했다. 자, 요거는 그 광종 시기부터 시행됐던 그 제도기 때문에 그 역시 고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환국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사창제를 시행했다. 요 사창제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시행됐어요. 세도 가문의 환곡 폐단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환곡의 그 창고를 지역의 유지들에게 맡기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흥선대원군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제도가 아닙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해민국을 설치했다라든지 구제도감을 운영했다. 이거 전부 고려시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사창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문화원에서는 문화예산을 통해 우리 고장 역사를 알아보는 답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했는데, 자, 홍릉이 있죠. 고려시대 몽골 침입을 피해 옮긴 도읍에서 생을 마감한 고종의 등. 자, 몽골 침입을 피해 옮긴 도읍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규장각이 있어요. 조선시대 왕실의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정조가 설치한 서고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용흥궁,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살던 곳이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쭉 읽다 보시면 한 지역으로 귀결이 될 겁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몽골 침입을 피해서 옮긴 도읍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바로 강화도입니다. 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번이 정답인데, 자, 일단 다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충주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충주는 통일신라 시대 구주 오수경 중에 오수경, 중원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한강유역 점령했을 때 고구려비를 충주에다 세웠다. 요게 있고, 또 하나는 그 탄금대 전투, 신립장군이 항전했던 요게 있다라는 게 충주죠. 그 다음에 요 안동 하면은 이제 고창 전투, 그 다음에 그 도산서원,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요거는 이제 문화파트에서 안동, 이천동, 마열의 입상. 이게 엄청 커요.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안동을 가서 이천동 가가지고 직접 봤는데, 요거 이제 제비원 석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게 그냥 절벽에다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봤는데 어디 올라갈 길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요 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몸체는 절벽에다가 이제 파내가지고 깎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은 따로 만들어서 위에 올렸는데, 와, 이때 이거 만드셨던 분들 진짜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진을, 이렇게 정면 사진을 찍기도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돼 있던 거, 이런 게 있고, 요 정도 일단 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외규장각의 그 뭐 정조가 설치한 서고다라고 했는데, 요거 관련된 게 또 그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했다 이런 거 있죠. 약탈. 가끔 말씀드리지만 박병선 박사님 같은 분이 이제 이거 그 약탈당한 문화재 찾아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의궤가 일부 돌아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홍릉. 이게 이제 제가 그 고려 왕릉을 가보고 싶은데 고려 왕릉은 대부분 개성에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에 고려 왕릉이 홍릉이 있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게 왕릉다운 모습이긴 한데 조선 왕릉과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작은데 대신에 그 왕릉다운 품격은 이제 고스란히 보이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 이 홍릉에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파른 언덕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이제 홍릉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제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강화도 다른 지역들이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
왕은 이런 곳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를 1시간 반 만에 올라갔다 내려오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철종에 대해서는 보통 강화도령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강화도령 철종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곳, 거기를 이제 용흥궁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1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경제 모습으로 온 것은, 자,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동철 자기 종이 먹 등을 제작하는 여러 소에서 별공으로 바치는 물품 징수가 과중함으로 장인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도피한다. 제가를 받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니 해도 소, 장인들. 왜냐하면 향, 부곡, 소. 여기서 말하는 소가 이겁니다. 이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이에요. 뭐 부목군현 같은 이런 이제 5도 양계 그 밑에 뭐 부목군현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으로 그거 말고 죄송해요. 5도 양계 그 밑에 부목군현이 있고 지방간이 파견된 군이나 현 말고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군이나 속현 이런 데는 향리가 다스렸어요. 그리고 향, 부곡, 소가 특수행정구역인데 이 향이나 부곡은 이제 농사를 짓던 곳이지만 요 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공업. 그러니까 고려의 수공업은 주로 소에서 이제 했습니다. 소수공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인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소에서는 특히나 특수행정구역으로 여기 있던 양민들은 그 다른 지역의 양민들과는 조금 다르게 세금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거주지전의 자유도 없었던 이런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지금 경제 모습을 찾아라, 즉 고려시대의 경제를 찾아라는 문제예요. 정답 찾기 어렵지 않죠. 3번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 본문에서 이게 소, 향, 부곡, 소의 그 소고 그러니까 고려시대 거 찾아주면 되겠다. 이게 조금 어렵지 고려인 걸 알았다면 정답 찾기는 괜찮을 거예요. 자, 상평통보의 유통이나 이양법의 전국 확산, 덕대의 광산 경영, 독점족 도매상인 도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병난도만 고려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자겸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척준경에게 상을 내리도록 하라. 인종. 자, 이자겸의 난의 평정이에요. 사실 이자겸과 척준경은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 인종이, 그러니까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난을 일으키고 궁궐을 불태웠습니다. 인종 피신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때 이제 인종이 척준경을 잘 회유해가지고, 이제 척준경이 이자겸을 배신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난을 평정했습니다. 이게 이자겸의 난의 이제 종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가가 있고, 여기 보면 정중부가 문신의 관을 쓴 놈은 모조리 죽이고 씨를 남기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요거는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 개경 근처에 있던 절 보현원에서부터 시작된 정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요 시대가 문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문벌이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이거 뭐 그냥 하루 차이로 그냥 문벌이 와르르 끝나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문벌 사회 동요입니다. 이자겸의 난이 그걸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인데 그런 게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자겸의 난보다 조금 뒤에 그 묘청 서경천도 운동이 역시 인종 제위식에 일어나는데 그게 가에 들어가면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된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문벌 시대의 동요. 이 사회가 좀 모순이 발생하고 잘못되어 간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자겸의 난. 그리고 또 하나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의 자주성을 드높이고자 하는 운동이었어요. 이제 서경천도도 서경천도지만 더 중요한 게 당시에 금나라의 4대 요구가 있던 시기인데 금은 정벌해야 된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이기 때문에 금을 정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이 서경천도 운동을 가리켜서 조선 역사 1000년의 제1대사건이라고 정의하시기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최영의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고려 말기입니다. 우왕 때. 그 다음에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봉기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순조, 조선 후기죠.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됐던 그 시기.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한 건 고려의 성종 때니까 문벌 이전 시대입니다. 김윤호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친 거는 대몽, 그러니까 몽골 항쟁 시기. 그래서 이제 무신 정권이 세워지고 최씨 무신 정권이 있었던 강화로 수도가 옮겨졌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고려 불교사의 2에 나와 있습니다. 자, 대각국사 의천 천태종을 개창하다. 그 다음에 보조국사 진울협회가 비어 있고요. 진각국사 해심이 유불일지설, 원묘국사 요새의 백년사 결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따지자면 보조국사 진울은 결사운동 하셨습니다. 수선사 결사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3번이요. 자, 이 수선사는 지금 전라남도 순천의 송광사로 알려져 있고요. 송광사. 그 다음에 이 보조국사 진울, 이 스님에 대해서는 수선사 결사만 알면 안 돼요. 자, 이분은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을 추구하셨던 분이라 이것과 관련되는 이분의 그 수행 방식 2가지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노, 점수. 그 다음에 정해, 쌍수.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노, 점수나 정해, 쌍수와 같은 이제 수행 방식을 제시하셨다라는 것까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스님 승려에 관한 문제는 이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특히 고려시대 통일신라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불국사를 건립하였다.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김대성이라는 분이 하셨고, 삼국유사를 편찬했다. 일현 스님입니다. 고려시대 후기. 그 다음에 화엄일승 법계도를 남겼다. 통일신라 시대에 그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많이 힘쓰셨던 분이죠. 의상대사입니다. 이제 동시대 원효대사랑 구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에 관련해서는 화엄일승 법계도로 화엄사상을 전파했다.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부석사를 창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했다. 통일신라 시대의 해초라는 스님입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밑줄은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자세한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했는데, 조선시대 주세붕이 설립한 것을 시초로 지방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이후 흥선대원군에 의해 정리되고 47곳이 남았었는데 이 중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바로 나와야 되는 요 조선시대의 교육기관, 바로 서원입니다. 요 서원은 이제 주세붕, 이분도 사림이죠. 그러니까는 사림이 설립을 했고 주로 지방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그 사림의 세력 기반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림들이 나중에 그 붕당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제 몇 개의 붕당으로 이렇게 계속 분화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기들 붕당의 논리를 만들어냈던 근거지가 서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게 이제 나중에 사림들도 붕당의 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서원도 많이 늘어나니까 이 서원에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은 교육 관련된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선현들에 대한 제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서원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한번 지내려면 막 그 음식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백성들이 워낙 힘들게 되니까 흥선대원군이 철폐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영조 시기에도 한번 정리를 했고, 흥선대원군이 아주 대대적으로 정리 작업을 했다라는 게 이제 서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선현의 제사와 성리학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게 서원이고, 다른 거 볼게요. 의학 교육을 관장하였다. 이거는 이제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앙에서 훈도 혹은 교수가 파견된 기관은 이제 지방 공립교육기관이었던 향교입니다. 요 서원은 사림들이 세웠기 때문에 사립교육기관이고, 요 훈도가 파견된 향교는 공립교육기관이었어요. 자, 유학부와 기술학부를 편성하여 교육하였다. 이거는 이제 국자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려시대. 외국어 통역관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던 기관은 사역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8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종목 국보 제2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고, 그리고 세조 때 건립된 탑이래요. 자, 형태 및 구조 등이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유사하다라는 게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에서 이거는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비슷하게 생긴 걸 찾아도 됩니다. 정답은 2번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요. 세조 때 세워진 국보 제2호의 탑입니다. 국보 제1호는 숭례문이죠. 자, 그래서 이거 탑골공원 가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볼 수가 있지만, 대신에 이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성비가 오니까 자꾸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리로 된 관 안에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놨죠. 탑골공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자, 법풍사지 7층 전탑입니다. 자, 요거는 안동 지역에 있어요.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최근에 안동을 갔었는데, 뭐 이제 도산서원을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육사 문학관, 그 생가랑 그 묘소가 거기 계십니다. 이육사 선생이. 그거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창전투 관련된 것도 이제 뭐 안동 태사묘, 이런 데도 가보고 싶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안동에는 전탑이 많아요. 이 전탑이 벽돌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안동에 전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전탑 몇 개를 구경을 했어요. 이 법풍사지 전탑도 봤습니다. 이게 통일신라 시대인데, 통일신라. 왜 이렇게 안동에 전탑이 많을까?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보면은, 이 전탑은 벽돌탑이기 때문에 흙을 갖다가 네모나게 만들어서 구워야 벽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동 지역에 흙이 좋아서 전탑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대표적인 탑이죠. 지금 이제 저 충남 부여 지역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부여박물관 근처에 정림사지가 있고, 거기에 5층 석탑이 서 있어요. 여기 이제 어디 여기 한기퉁에 보면은 당나라의 소정방이 뭐 백제를 정벌했다라는 뭐 뜻으로 써놓은 글이 있다는데, 뭐 읽어봤자 저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월정사 8각 9층 석탑,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탑입니다. 이제 평창 월정사 오대산 국립공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이 전남 구례에 있는데 통일신라 시대의 탑이에요. 여기 네 기둥이 사자상이 이제 탑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해서 사사자 3층 석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순신 장군은 이전쟁 중 옥포 한산도 명량 등에서 승리를 거두고 저기 보이는 노량 앞바다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자, 이충무공 유적에는 이순신 장군의 유업이 등이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전쟁은 임진왜란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활약하셨던 전쟁, 임진왜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라고 했는데, 이거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제 승리하는 거 처음에는 좀 패했잖아요. 뭐 동래성 전투라든지 탄금대 전투에선 패했지만, 이후에는 이제 승리한 전투 위주로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뭐 한산도 대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 그 다음에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이 있고, 나중에 정유재란 때는 이순신 장군의 두 전쟁, 그 명량의 전과 노량의 전,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무슨 그 곽재우, 고경명, 조원, 정문부, 이런 분들이 이제 의병장으로서 활약하셨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건 이제 병자호란. 병자호란 관련된 전투로 나오는 건 크게 두 가지요. 임경업의 백마산성 전투와 그 다음에 김준용의 광교산 전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성을 거두었다. 거란의 3차 침입이죠. 고려시대 현종입니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물리친 건 말 그대로 살수대첩.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도 역시 진포대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구려 시대 고려 말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0번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날은 음력 3월 3일로 중3이라고 불린대요. 강남 갔던 제비가 옛집에 돌아온다. 뭐 나비를 보면 운수가 좋다고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력 3월 3일, 이거는 이제 보통 삼진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설날은 1월 1일, 그 다음에 단오는 5월 5일, 그 다음에 동지는 이제 낮 길이가 가장 짧은 날, 양력으로 따지자면 12월 22일, 23일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요걸로부터 105일 후가 한식이죠. 그 다음에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을 통해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